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 기능사 시험 엊그저께 보고 오신 따끈따끈한 정보를 오늘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건 아닐지 몰라도 이제 기경험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게 된 경위는 뭐 때문에 준비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그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전기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을 좀 제가 보유를 하고 싶어서 네.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기에 대한 그 용어가 좀 처음에 이제 안 해보셔갖고 좀 낯설기도 하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이 공부를 쭉 학교까지 하시면서 과정을 하나씩 좀 얘기를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관련돼서 거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막상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 것부터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하고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방향이 생기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1차 보고 2차 보고 이제 이런 과정에 이르렀거든요. 그 유튜버 보면 그 1차 시험에 대해서 뭐 좀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네. 그 좀 소개하신다면. 이게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처럼 CBT 컴퓨터로 보는 그 운전면허 시험처럼요. 네. 그런 형태니까 기출 문제만 열심히 보고 외워갖고 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담 없이 해볼만 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네, 저는 시작을 그 동기가 좀 가볍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네. 생각해서 저는 그분 덕에 크게 부담 없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었어요. 예. 말 그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에 접하지 못한 그런 용어 또 그 기술적인 것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이제 그게 특히 계산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계산을 하려면은 일반 계산기가 아닌 저기 공학용 계산기를 쓰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공학용 계산기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이제 주변에 그걸 써본 사람들 또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네. 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을 유튜버에 또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걸 시청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도 익히게 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학원에 뭐 등록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때요?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고 하는 일이 따로 있다 보니까 네. 인터넷 강의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좀 할인 행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골라가지고 네. 인터넷 강의로 1차는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 자체가 작업형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전기에 관련된 뭐 도구나 그런 기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2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학원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보통 1차 시험 합격 한 2달 정도 있다가 2차 시험 보죠. 그렇죠. 네. 보통 그 학원에서 주로 어떻게 그 실기를 익히니까? 맞아요. 이제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2차 실기에 대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1차에 관련된 네. 좀 그 전반적인 사항을 언급을 해드리고 정말 그 소소하니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데는 2차 실기 시험에 관련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용어가 이제 생소하고 네. 또 아까 계산기마저도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 거 이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1차를 대비를 할 때 처음에는 답만 외워도 된다는 그런 부담 없이 한 거에 비해서 막상 이제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암기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암기가 가능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도 금방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져 버리니까 네. 암기를 위해서라도 찾아보는 것을 하게 되는 편이거든요. 네. 용어 정리. 예. 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외우다가 막히면은 찾아보고
이건 정말 내가 오래도록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외운다기보다는 외우는 방법을 숙지를 하려고 그 신경을 많이 쓴 편입니다. 저도 이제 방향이 CBT 출제가 된다고 하니까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기출 문제 중에도 계산이 오래 걸리고 계산식이 복잡하고 공식이 들어있고 그러면은 풀면서도 이게 나오면은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저는 그냥 뺐습니다. 왜냐면 확실히 아는 것을 맞히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러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공부를 한 거죠. 네. 이제 전공이나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은 확실히 맞추겠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이랄까요? 그런 걸로 기본점을 잡았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맞을 건 맞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네. 그 문제집을 계속 반복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셨다 이렇게 아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험자들이 하는 유튜버 그런 내용들도 네.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을 하고 나서 결론을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크게 된다고 보거든요. 1차는 합격하고 나서 2차는 이제 학원에서 하셨죠? 네. 실기인가요? 2차가 실기? 그렇죠. 이제 작업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실기 작업형 말 그대로 회로도를 주어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배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걸 기능 테스트까지 하게 되는 거니까요. 혼자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2차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학원부터 알아보게 됐습니다. 학원은 보통 이제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또 뭐 가서 공부하나요? 우선 주변 사람들한테 네. 전기 기능사 실기시험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이 네. 잘 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학원을 한 군데를 소개를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수강료가 한 6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또 우리 정부에서 네.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그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치면은 그게 이제 카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혜택이 있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수강료 결제인데 이제 60만 원 중에 자기 부담금을 20만 원 정도만 부담하고 네. 나머지는 교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네. 받았어요. 그 학원을 그러니까 한 60일 다녔어요? 네. 2달? 시간을 보니까 한 6주 정도 되더라고요. 네. 어, 매일 뭘 배우러 가십니까? 말 그대로 실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실기 연습. 네. 이제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 시험 볼 때, 네. 2차 시험 볼 때 그 시험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4시간 반이에요. 4시간 반. 네. 화장실 다 화장실도 왔다가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죠. 감독관님한테 이야기하고 가면은 이제 동행해서 네. 갈 수가 있는데 화장실 가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듯하고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완성을 하고 또 테스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치를 때 화장실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이 그냥 끝까지 했었거든요. 그 시간 얘기인데요. 그 1차 때도 그 1차 때 그 세 과목이잖아요. 네. 세 과목 가지고 그 시간 좀 얘기를. 저도 이제 1차 시험 시간이 60문제 60분인데요. 네. 시간은 60분이에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빠듯하더라고요. 뭐 시험 시작해가지고 한 15분 만에 나가는 사람들 막 발자국 소리 쿵쿵 소리를 들으니까 네. 굉장히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근데- 15분 만에? 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첫 문제를 풀고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은데 빨리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얘기였잖아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 전기 기능사 필기생들만 그 룸에서 치르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같이 치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 시험은 그렇게 빨리 끝내고 나가는 수강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빨리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본 사람 중에 맨 꼴찌로 나왔었거든요. 네. 아는 문제를 정확히
그러니까 내려 쓰지 않고 이렇게 했는가도 검수를 했고 모르는 문제는 끝까지 찍기 위해서 그 할애를 또 했었습니다. 만약에 전체 문항수가 네. 3번이 많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 1, 2, 3, 4니까 몇 번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찍기 위해서라도 그 번호는 할애를 덜 하고 시간이 아무튼 시험 보다 보면 빠듯하다 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만만치 않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한 거 이상 뭐 다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시험이라는 게 4시간 반을 본다고 하니까 4시간 네. 반 동안에 그 화장실도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계속 그 4시간 반을 있다는 게 참 그 대단한 시험이다 실기가 4시간 반 동안 아까 얘기하셨듯이 시험 본 사람들이 화장실 하나도 한 사람도 안 갔다면서요. 그 4시간 반에 뭘 하길래 그렇게 어려운 시험입니까?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시험 보러 가면서 가방에 네. 에너지 바하고 음료수를 넣어갖고 갔거든요. 네. 배고프면 먹으려고. 네. 그걸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시험 끝나가지고 집에 오면서 그걸 먹었어요. 그렇게 막 시간에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짬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이제 감독관님이 중간에 몇 분 남았습니다. 또 말미에 몇 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원 다니면서 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과연 내가 시간 안에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압박감을 학원 수강하는 내내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시간을 어떻게 그 짧은 과정에서 아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했었습니다. 막상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 근데 연습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단축이 됐었나 봐요. 한 방에서 한 교실에서 시험 한 20명 정도 보죠. 네, 근데 그 20명. 20명이 다 서서 작업을 하잖아요.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실기 시작을.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베니아판으로 넣는 보드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어판 배선 작업이라고 그것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럼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제어판이 완성이 되면은 벽에 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관련된 배관 작업을 이제 이루어질 때는 온통 서서 해야 되죠. 서서. 예. 그럼 서서 4시간 반을 보통 그 4시간 이상을 작업한다는 거잖아요. 거의 전 시간을 서서 한다고 보시면 될게요. 네. 제어판을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긴장되고 그러니까 느그더니 앉아서 작업하지 않고 대부분 서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단한 체력 싸움인데. 말 그대로 네. 그냥 허리 아프다고 해가지고 허리 두들기를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긴장도 있고. 네. 그 과정이 있잖아요. 실기 과정. 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와 본인이 숙련했던 거는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뭐가 가장 필요했어요? 사장님도 뭐 그 시험을 보기 전에 이제 연습도 많이 하셨을 건데 실기 학원에 다니면서. 크게 저는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봐요. 네. 정확하게 하는 거 네. 그리고 시간 내에 하는 거. 네.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확성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이거 작업을 잘 했다고 해도 그 테스트기로 전류를 흘려서 순서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통전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점등이 안 된다거나 전류가 통하지 않게 되면은 바로 탈락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정확해도 제한 시간을 넘겨버리면 또 탈락이거든요. 시간 내에 정확성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확성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수강을 할 때 네. 이제 보통 한 20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손이 느린 편에 속하거든요. 손이 좀 굼뜬 편. 네. 네. 손이 빠른 사람이 있고 네. 느린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느린 편이어가지고 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뭐 5시간이 돼도 안 되고 시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시간이 대부분 제 이제 평균 기록치가 되니까 네. 이제 과정마다 제한 시간을 또 이제 구분해서 나누어서 테스트하고 측정도 해보고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평균 어느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냐, 꼭 그 운동 선수들이 네. 그 스톱워치로 하듯이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 또 측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저는 시간이 제한 시간 내에 안 들어오고 오버가 되니까 그 상당한 스트레스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 전선을 피복을 까는 스트리퍼를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각 전선 굵기 치수마다 물리는 위치가 있잖아요, 스트리퍼에.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 위치를 찾지 못해가지고 다른 위치에다 이렇게 물리고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이제 까먹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을 해서 그 많이 쓰는 전선 굵기에 들어가는 스트리퍼 위치에다 이렇게 화이트로 표식을 해가지고 그 위치를 표식을 해놔가지고 시각적으로도 네. 되면은 거기에 물리도록 이제 하는 그런 연습도 했었고, 또 적정한 피복 그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보통 때 전선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그 요령, 네. 또 이제 제 경험 외에도 그 이제 전 경험자들이 하는 것들도 막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제한 시간에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간이 조금씩 단축이 돼요. 머리는 기억을 못해도 손끝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자꾸 반복을 하게 되면은 시행착오라든가 그 루스 타임 좀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이제 되는 것 자체가 반복 작업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가가지고 연습 시간을 좀 할애를 더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게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연습 양이 네. 시험 볼 때 어떤 승패를 좌우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게 유튜버 내용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이 그건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꾸준히 반복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오늘 영상의 아마 결론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손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손 익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예. 언젠가 그 손이 알아서 찾아가더라라는 그 본능적인 것이 오늘 해주신 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배선 작업을 할 때 네. 회로도를 보고 그걸 제어판에다 그 순서대로 연결을 하는 건데 여기 보고 이쪽 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순서가 꼬일 때가 많아요.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겪는 문제거든요. 네. 한 번 꼬여버리면 이것은 그냥 탈락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겠더라고요. 네. 꼬인 걸 발견해갖고 바로 잡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한 시간에 들어오지를 못해버리고 꼬이게 되는 순간 본인이 엄청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태가 더 걷잡을 수 없게 그냥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그러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순간 그 단계마다 이건 내가 정확히 끝내고 가겠다 막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루뭉실하니 표현을 하니까 전달하면서도 좀 이게 와 닿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받지 않으려면은 그냥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압박감마저도 연습으로 뛰어넘어 버리면은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익숙되게 반복. 그렇죠. 손끝이 알 수 있게 반복하는 거. 아, 좋은 말씀이네. 손끝이 알 수 있게 반복하는 거. 예. 그 2차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 예, 작업형이기 때문에 결국 손으로 작업하는 거다 보니까 머리가 기억한 것은 말 그대로 따로 놓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네. 조작이 되는 정도? 네. 그 마지막으로 그 전기 기능사 시험 볼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돼드릴 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이런 과정이 꼭 전기 기능사 자격증에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야를 경험할 때도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알면은 아는 대로 또 생소하거나 그런 내용들일지라도 결국은 내 머리와 내 몸이 알 수 있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게 그 마지막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